다음으로 차지 캐리어의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마이컨덕터 내에서 차지 캐리어, 즉 엘렉트론과 홀은 이동을 하면서 커런트, 전기적인 전류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전류를 생성하는 차지 캐리어의 이동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드래프트이고 두 번째는 디퓨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효동 그리고 확산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현상 중에 첫 번째인 드리프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프트 현상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요약을 해뒀죠. 드리프트 현상은 세마이컨덕터의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인가해줬을 때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차지 캐리어, 즉 엘렉트론과 홀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드리프트라고 하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우리가 전압원을 인가해줘서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 좀 더 높은 전압이 가해지고 이쪽은 마이너스로 낮은 전압이 가해져서 일렉트릭 필드가 높은 곳에서 낮은 전압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전기적 힘 F는 QE, Q는 일렉트리컬 차지고요. E는 일렉트릭 필드가 되죠. 그 힘에 의해서 각각 전자와 전공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자와 전공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동할 때 직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갔다가 뭔가 방향이 전환이 계속 되면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돌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대신 차이점은 홀은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 방향이 꺾이는 이유는 세마이컨덕터 내에 실리콘 아톰과 일렉트론, 홀 페어들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정전기적 힘,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의 힘이 생겨서 이동을 하지만 이동하다가 실리콘 아톰과 즉 격자와 충돌을 하면서 방향이 변환되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걸 간략화한 그림이 나타나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동 경로는 표시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로 방향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드리프트 현상은 반드시 차지를 띠고 있는 파티클에만 적용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정전기적 힘에 의해서 홀과 일렉트론들이 가속, 즉 이동을 하게 된다는데 이때 속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속도는 일렉트릭 필드의 비례를 하게 되고요. 각각 홀 드리프트 벨로시티와 일렉트론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홀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홀 모빌리티, 이동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수와 일렉트릭 필드의 곱으로 나타내지고 일렉트론 드리프트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이유는 일렉트릭 필드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고요. 요 마이너스에다가 일렉트론의 모빌리티, 상수값이 되죠.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곱해준 것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 위스가 W, 랭스가 L, 두께가 H인 N타입 세마이컨덕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원을 인가를 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돼서 드리프트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때 t는 t1일 때 그리고 t는 t1 플러스 1초일 때 전하의 이동을 관찰함으로써 전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류는 시간 변화분의
전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압을 이렇게 가해주면 이쪽이 전압이 높고 이쪽이 전압이 낮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 여기 내부에 있는 일렉트론들은 이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초 동안 이동한 양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를 V라고 가정을 했고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V미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냐? 이 단면적을 통해서 이 실리콘 세마이컨덕터의 단면적을 통해서 이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이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먼저 벨로시티를 곱해줍니다. 벨로시티 곱하기 속도 1초를 곱해주면 이제 이 특정 미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속도 곱하기 W 그리고 H죠. 그러면 단면적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하 N 즉 1도죠. 이 단위 면적 안에 전하가 얼마나 들어있냐. 그리고 일렉트릭과 차지를 곱해주면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9가 붙죠. 그 이유는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우리가 V를 아까 앞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냐면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마이너스 뮤 n 이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 V에다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단면적을 나눠주면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가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 JN은 뮤 n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n 곱하기 q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이게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가 되는 거고요. 즉 토탈 커런트는 일렉트론과 홀에 의한 커런트의 합으로 구해질 수가 있겠죠. 이게 N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해서 반드시 일렉트론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 더하기 홀 커런트 덴시티가 되는 거고 수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간략화하면 일렉트릭과 차지 곱하기 뮤 n n 더하기 뮤 p p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프트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는 커런트 덴시티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면적 A를 곱해주면 전류 I가 되게 됩니다. 이 앞에 수식에서 W랑 H가 없어진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가 되면서 면적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 W와 H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드리프트 커런트는 모빌리티와 각각 농도,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리프트의 비이상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드리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각 파티클, 즉 일렉트론과 홀에 Q, 일렉트릭과 차지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에 힘이 가해져서 이 일렉트론과 홀이 가속이 된다고 했었죠. 그때의 속도를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하고 V는 모빌리티와 일렉트릭 필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전자일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과 일렉트론의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9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고요. 홀의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과 벨로시티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9가 필요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축을 일렉트릭 필드로 두고 Y축을 벨로시티라고 둔 후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떤 경향을 보여야 될까요? 저항과 같은 그래프 특성을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X축이 전류이고 Y축이 전압일 때 저항이 보이는 것과 똑같은 특성을 보여야 됩니다. 즉 리니어하게 이 값이 증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모빌리티가 돼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실제 이 특성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할수록 처음에는 모빌리티가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수치가 감소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0이 되는 구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크더라도 벨로시티가 일정하게 포화가 되어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은 일렉트릭 필드가 클 때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포화돼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면 그 파티클에 가해지는 힘 F는 증가를 할 텐데 왜냐? F는 Q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다 벨로시티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 다른 데 소모가 된다는 거죠. 자, 실리콘 세마이컨덕터 내에서 실리콘 격자, 레티스가 중간중간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힘 F가 가해져서 일렉트론 또는 홀이 가속이 되다가 이 레티스와 충돌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속도도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 이 추가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죠. 힘 F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이 벨로시티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어딘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있는 거죠. 즉 열로서 소모가 되는 겁니다. 레티스와 충돌하면서 열 에너지, 즉 폰온으로 방출을 시켜서 이 벨로시티가 세츄레이션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이 소자에 어떤 영향을 주냐? 바로 소자의 동작 스피드의 한계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칭 동작을 하거나 이럴 때 소자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되겠고요. 그러면 기존에 V는 μ2라는 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모빌리티를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낮을 때는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고 일렉트릭 필드가 커질 때는 세츄레이션 된 특정 값이 세츄레이션 되는 결과를 보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함수를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종속 함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1 플러스 b라는 상수를 두고 2분의 μ제로로 두는 거죠. 그러면 벨로시티 v는 μ이니까 1 플러스 b 2 그리고 μ제로 2가 되겠죠. 자, 이때 일렉트릭 필드를 무한대로 가져가면 세츄레이션이 된 벨로시티가 나타난다고 했죠. 자, 일렉트릭 필드 무한대를 가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결과가 나오죠. 분자와 분모의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일렉트릭 필드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B 분의 뮤제로 수식이 나오고, 이거를 일렉트릭 필드 무한대로 두면 이 텀이 날아가고 결국 V 세츄레이션은 B 뮤제로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상수 B의 값을 구할 수 있죠. B는 V 세츄레이션 분의 뮤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이 벨로시티와 일렉트릭 필드의 관계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게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죠. 일렉트릭 필드를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그러면 또 분모와 분자가 무한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를 각각 텀에 나눠주면 뮤제로 2분의 1 더하기 V 세츄레이션 뮤제로가 되죠. 일렉트릭 필드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날아가고 뮤제로도 날아가서 V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지 트랜스포트의 두 번째 메커니즘인 디퓨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은 한국말로 하면 확산이죠. 확산은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쉽게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물 속에서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 잉크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점점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산의 현상이고, 그러면 세미컨덕터 내에서 확산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물감이 아니고 전자나 홀이 된다는 거죠. 홀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세미컨덕터에서 디퓨전 현상이고, 드리프트와 가장 큰 차이는, 드리프트는 차지를 띠는, 즉 전하를 띠는 파티클인 일렉트론과 홀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동을 했죠. 근데 디퓨전 현상은 여기 보면 제가 파티클이라고 써놨죠. 즉 전화와 무관하게 무조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커런트를 어떻게 구하냐? 디퓨전 커런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지의 그레디언트, 즉 변화되는 정도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면적이랑 Q, 이건 일렉트리컬 차지죠. 곱하기 dx, dn, 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세미컨덕터 내에서 어떤 특정 거리에서 특정 농도가 변하는, 특정 농도가 아니죠. 특정 거리에서 변하는 농도 변화에 비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여기서 계속 캐리어를 공급해주면 이쪽 영역은 농도가 주입해주는 캐리어만큼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이게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dx, dn이 x1을 여기다 두고 x2를 여기다 두면 x2-x1이 델타 x로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이 농도 빼기 이 농도가 분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커런트는 디퓨전 커런트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아까 말했던 A랑 Q 그리고 dx, dn이라는 차지의 그레디언트에다가 디퓨전 콘스탄트라는 상수를 곱해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커런트 덴시티는 면적을 제거하면 나타나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는 Q, dn, dx, dn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전자의 경우 일렉트리컬 차지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전체 부호로 보면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죠. 그 이유는 dx, dn이 마이너스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죠. 아까 말했듯이 x2 x1은 양의 값을 가지죠. 근데 농도를 보면 이 농도 빼기 이 농도를 하면 마이너스 농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서 부호가 상쇄가 돼서 요 마이너스랑 요 마이너스가 상쇄가 돼서 애초에 플러스로 전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도 일렉트론의 경우는 이렇게 양의 값을 가지고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일렉트론의 디퓨전 콘스탄트 곱하기 농도의 그레디언트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플러스의 값을 가졌죠. 그러면 홀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 아까 수식에서 똑같고 단지 홀의 농도 P가 대입이 되고 홀의 디퓨전 콘스탄트가 곱해집니다. 근데 일렉트리컬 차지는 홀의 경우는 플러스죠. 근데 dx, dp는 여전히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홀에 의한 커런트 방향과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 방향, 즉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홀의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도 이와 같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단지 n을 p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래서 토탈 커런트 덴시티는 JN 더하기 JP 각각 홀 그리고 일렉트론의 커런트 덴시티 성분의 합으로 표현되고 전체를 구하면 Q 곱하기 괄호하고 DN 일렉트론 디퓨전 콘스탄트죠. 곱하기 DX, DM 마이너스 디퓨전 콘스탄트 곱하기 dx, dp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가 결국은 그 콘센트레이션의 즉 캐리어의 콘센트레이션의 그레디언트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그레디언트가 리니어할 때와 논 리니어할 때 덴시티,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일렉트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렉트론과 홀은 경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수식에 의하면 일렉트론의 커런트 덴시티는 일렉트리컬 차지 Q 곱하기 DN, 디퓨전 콘스탄트죠. 그리고 dx, dn, 즉 그레디언트 영역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 과연 리니어하게 변할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콘센트레이션이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콘센트레이션이 리니어하게 변하는 영역의 길이가 L이고 농도 변화가 만약에 N이라고 합시다. 최대값이요. 그러면 모에 L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분자에는 마이너스 N을 넣어주면 되죠. 왜냐? 여기 L일 때 농도값이 0이고 이 거리가 0일 때 농도값이 N이기 때문에 0-N이 돼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논리니어한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농도가 특정 거리 L 내에서 리니어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수식으로 이 농도 nx는 어떤 상수 n 곱하기 익스포넨셜 ld분의 마이너스 x라는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ld는 최대 길이 ld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의 경우에는 이 커런트 덴시티가 콘센트레이션의 그레디언트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콘센트레이션의 그레디언트가 즉 변화가 리니어하게 변하는 경우와 논리니어하게 변하는 경우에 커런트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은 리니어한 경우를 나타내는 거죠. 즉 어떤 거리 L 안에 반도체 수소자 내에서 L 안에 농도 변화가 N만큼, 맥시멈이 N만큼 나타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인 QDN, DXDN에서 이 DXDN을 표현을 바꿔봅시다. 이 L과 N을 사용해서요. 그러면 거리 L-0이 분 뭐에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0-n이 되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부호가 앞쪽으로 나오게 되고 n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상수죠. Q도 상수고 DN도 상수고 L도 상수고 N도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덴시티가 일정하겠죠. 반대로는 아니고 이와 달리 논리니어하게 그레디언트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거리가 0일 때는 n이라는 농도값을 갖는데 이게 거리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nx 위치에 따른 농도는 최대값 농도 n 곱하기 익스포넨셜 ld분의 마이너스 x로 표현이 되죠. 여기서 ld는 상수가 되겠고 x가 ld의 5배만큼 되면 거의 0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익스포넨셜 함수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수식을 아까 dx, dn에 집어넣고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LD분의 1이라는 마이너스 LD분의 1이라는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LD분의 마이너스 X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이 커런트 덴시티 텀에 포함이 되게 되죠. 즉 여기 제가 밑에 정리를 해놨지만 리니어하게 그레디언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디퓨전 커런트는 굉장히 컨스탄트한 값을 가집니다. 일정한 거죠. 위치에 따라서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논리니어하게 이 그레디언트가 변한다. 그러면 디퓨전 커런트가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인슈타인즈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아인슈타인 관계라고 하고요. 자, 세마이컨덕터 내에서 캐리어, 즉 일렉트론과 홀을 이동시키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드리프트와 디퓨전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 전류가 생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전체 토탈 전류는 이 드리프트에 의한 전류 성분 더하기 디퓨전에 의한 전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이 된다는 얘기죠. 세마이컨덕터의 전체 전류는요.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 같은 경우는 세마이컨덕터 내에 외부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줬을 때 생성되는 전류라고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일렉트론과 홀에 대한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일렉트론은 Q, mu, n, E로 표현이 되고 홀은 Q, mu, p, E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지금 수식이 빠졌네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일렉트론과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방향이 똑같다는 거고요. 다음 디퓨전 커런트는 세마이컨덕터 내에서 농도 그레디언트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전류라고 했고요. 이 각각 수식으로 Jn은 Q, Dn, 디퓨전 콘스탄트 상수죠. 그리고 dx, dn 그레디언트로 나타내지고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JP는 마이너스 Q, dp, dx, dp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방향이 반대인 걸 알 수 있죠. 일렉트론과 홀의 방향이 반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은 이 두 메커니즘, 드리프트와 디퓨전을 연결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하는도 될 수 있죠. 어쨌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을 보면 모빌리티 뮤분의 D 여기서 뮤가 드리프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되겠고요.
D는 디퓨전 콘스탄트로 디퓨전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 두 개의 B가 Q분의 KT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농도가 어떻게 변하든 뭐 다른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항상 이 둘의 B는 Q분의 KT로 일정하다는 관계식이 아인슈타인 릴레이션 10입니다. 자, Q분의 KT 같은 경우 절대온도 300K일 때 이 값은 0.0259 볼트가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일정하게 상수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4주차 강의는 반도체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PN정션, 다이오드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전자회로 라자비체 챕터 2의 2.1, 2.3, 2.6, 2.9번을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3주차 강의 내용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는 학생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강의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3주차 강의 자료에서는 이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로 안 되고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강의 영상에서는 제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유는 이쪽 인버팅, 논 인버팅, 이쪽 논 인버팅 투단자라고 하죠. 논 인버팅 인풋 V2 마이너스 1 V1 곱하기 게인이 Vout이 되죠. 근데 V2가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텀이 0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V1은 마이너스 A분의 Vout이 되는 거죠. 그리고 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이너스 표기를 빠뜨렸는데 마이너스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문의 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3주차 강의 자료를 수정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